많이 지금, 이게 근 한 달 사이에, 한 달 상간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원래는 7월부터 시작했었는데 9월로 밀렸잖아요. 시행은 됐어요. 근데 그걸 밀리면서 여러 가지 엇박자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걸 밀어가지고 실기했느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때 시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감원은 다른 쪽에다가 은행에다가 대고 뭘 얘기했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내가 너네들 가계대출 그것들을 조금 관리하라 그랬지. 언제 대출금리 올리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은행들이 당황스러워 했던 거죠. 은행에서 봤을 때, 아니 대출을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덜 빌릴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언제 금감원에서 언제 너희들 보고 금리 올려서 그렇게 가계대출을 막으라 그랬냐, 너무 쉽게 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은행들이 아주 5개 은행들이 난리였잖아요. 우리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서로 각자 자기네 방안들을 막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1주택 소유가,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면은 주택담보대출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집이 있는데 대출을 안 해주겠다,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겠다 그러면 갈아타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있잖아요. 집을 내가 팔고 나서 갈아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구하고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안 하겠다, 1주택 소유자에게. 그러면 갈아타기에 대한 그런 수요들을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또는 전세자금 대출도 당일날 소유주가 바뀌면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자 신문에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과의 말을 한다.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혼선을 빚었나 보다. 이제 은행 자율권에 맡기겠다고 한 발 이렇게 좀 물러난 상태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은 갈아타는 수요. 그러니까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갈아타야 되는 사람들은 그럼 빌려주겠다, 뭐 이런 은행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조금은 더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1월 27일 정도 되겠죠? 그게 알고 계시는, 서울에서 지금 대단히 들어오는 12,000세대 들어오는 둔촌주공이라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대부분 12,000세대라고 하면은 실제로 거기에는 본인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세 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써 되게 불안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전세 보면 거기도 똑같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세 자금을 빌려서 들어오는데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일날 그렇게 되는 것들을 그러면 전세 놓으려고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래 되게 불안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쉽지 않다, 그렇게 그 비슷하게 얘기했죠. 그거는 되게 쉬운 게 아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진행해서 보시라, 연장해서 보시면 그게 어렵다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말씀드렸어요. 기준금리가 연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논리처럼 이 12,000세대가 그래도 서울의 그 단비 같은 그런 물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그 대출 총량으로 관리하거나 DSR로 관리를 해서 대출을 우선 막아둬서, 그리고 사는 수요들을 좀 억제해 놓고 9월부터는 어디 가시권에 들어가냐면 이제 둔촌주공이 들어가는 가시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11월에 들어가려면 9월부터는 이제 계약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세를. 그러면 그때 전세 물량이 대거 풀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가를 밀어올리는 그쪽의 시스템들은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 둔촌주공을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안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라고, 주춤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둔촌주공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사실 12,000세대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공급 숫자거든요. 몇 년 전에 올림픽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거의도 9,000세대였잖아요. 그때도 몇 개월 갔어요. 그게 전세가 쫙 풀리면서 그 주변에 전세가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예전에 아시지만 잠실에 들어왔던,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잠실에 아파트 5개 있죠. 아셔요? 엘스, 리센츠, 트레지움, 그쵸? 파크리오, 이런 거 알죠? 레이크, 펠리스. 네, 그래서 엘리트 8에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5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잠실에서 그때 전세가가 확 내려갈 거잖아요. 어쨌든 전세가에 대한 적은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대부분 전세로 풀리게 되니까,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전세값을 잡는 데는 입주 물량이에요. 얼마나 새 집이 들어올 건데, 이건데, 그래서 12,000세대면 이거로 잠잠해질 것이고, 이거로 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우리나라도 내려야 되잖아요. 왜 기준금리가 저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건 모든 경제 주체들의 비용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가게부터 해서 회사부터 해서 국가부터 해서 모든 비용이 올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이 주체들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빚을 가지고 있어요. 빚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고금리로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고혈압의 상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기업 경제에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많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서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야, 집값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제대로 정책을 제대로 못 피겠다. 집값 좀 잡아달라. 정부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뭐 중앙은행장이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조금 더 그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긴박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로 첫 번째 금리로 사람들의 수요를 끊어놓고 두 번째로는 이제 12,000세대가 풀리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나봐야 되겠지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주택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금리를 내리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잡아보자 이런 생각이지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막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거, 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막 뒤죽박죽인데 금감원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은행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뭐 공기업이라는 느낌들도 있지만 또는 사기업이라는 느낌들도 되게 있잖아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은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른 은행 같은 게 다른 나라의 미국 같은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인 경우가 되게 성격이 투자도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빌려주고 빌리고 빌려주는 것으로 차익으로 돈을 버는 데가 우리나라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를 걸고 받고 그 다음에 빌려줘서 거기에 이자 수익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은행의 그 수익의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대부분 국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 눈치를 볼 수 있죠. 특히 금감원의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5대 은행도 우리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조절하겠다 막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은행이 그러면 1년 동안 어쨌든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총액이 있어요. 그렇죠? 총액이 있고 대부분은 어때요? 상반기에 거의 다 마무리되고 하반기에는 끊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이거랑 상관없이 보통 때도 그래요. 그래서 하반기에 뭔가 내가 대출을 생각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반기에는 늘 은행권에서도 돈이 여유로워요. 맨 처음에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그 은행마다 대출할 총액이 거의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늘 그런 자금 조달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상반기에 은행들도 대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근 2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출을 했단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했고 신규 대출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해서 소진된 상태예요. 그런데 잘 보면 은행에서 보면 담보대출에서 최고로 치고 있는 그런 소득원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양질의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이에요. 이거는 되게 안전하잖아요.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국가보증기관에서 보증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허그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수입원 중에 큰 부분인데 너네 그거 하지 마라고 금감원이 얘기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소진대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많이도 빌려줬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잠깐은 내가 그래도 금감원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내년 1월로 다시 간다고 쳐보세요. 내년 2월이면 그럼 올해도 우리는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건 다른 거죠. 은행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익을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을 국가에서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금감원에서 계속 제재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이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맞은 거지. 그리고 잘 보면 11월 27일 정도에 둔천주공이 1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주담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은 진짜 큰 수임원인데 나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줄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거 쉽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은행도 자기네들이 영업이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과 계속해서 반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부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은행이 1년, 2년, 3년, 4년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금감원이 너네들 그러면 안 돼라고 야단치면 은행은 계속 그 얘기를 들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을 연장하면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집 사기 되게 어렵거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그러겠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 우리가 2년 반 동안 봤던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나중에 어떻게 동결이 돼서 움직이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가니까 올라가지 못하더라.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더라. 이 시스템을 늘 기억을 해두세요. 자산에서 늘 기억을 해두세요. 똑같아요. 모든 게.